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뇌풍항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뇌풍항괴는 우레를 뜻하는 진괴가 위에 있고 바람을 뜻하는 손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우레가 치는데 거기에 더해 바람까지 불게 되면 구전 날씨가 쉽게 그치지 않고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뇌풍항괴는 지속성, 항상성, 일관성 등을 의미하는 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괴 이름에 항상 항자를 쓴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무구 이정 이유유왕 형통하다 허물이 없다 이롭고 곧다 나아감이 이롭다. 괴사 전체가 긍정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다는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구석도 없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하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웃이나 동료, 자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향이 심해지면 꼰대라는 소리도 듣게 되죠. 그래서 초육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항 정흉 무유리 깊이 파 오래간다. 곧지만 흉하다. 이로울 것이 없다. 강이나 연못의 바닥을 파내는 것을 준설이라고 하는데요. 준자는 그때 쓰이는 파낼 준자입니다. 준항은 깊이 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팔수록 내공이 깊어지고 지혜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깊이만 파고 넓게 파지는 않을 경우 외골수가 되기 쉽죠. 즉 자신의 믿음과 이론, 견해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른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엘리자베스가 그런 인물이죠. 그녀는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고 주관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라는 멋진 남성이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첫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녀는 다시를 오만한 남성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다시는 실제로 속이 무척 따뜻한 신사였는데 엘리자베스는 좀처럼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곧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편견이었고 결국 그런 편견이 다시와의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준항 정흉 무유리 깊이 파 오래 간다 고다도 흉하다 이로울 것이 없다는 효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만 풀리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회망, 후회가 없다. 엘리자베스와 다시도 그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연인이 되죠. 진실된 일관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오락가락 했더라면 결과가 끝까지 좋지 않았겠죠. 일생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과 정제를 끝까지 지키기는 무척 어렵겠죠. 그래서 대개는 시류에 편성해서 적당하게 사는 걸 택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변절자라는 욕을 먹기도 하죠.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 모양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삼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황기득, 혹승지수, 정린, 그 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혹 치욕을 당한다. 고다도 인색하다. 요즘에도 딸깍발이 유행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류를 쫓아가지 않고 옛 풍습을 고수합니다. 이런 사람은 꼿꼿한 선비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구사효사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나옵니다. 전무금, 밭에 사냥감이 없다. 밭은 맞벌이를 하는 직장을 뜻합니다. 밭에 짐승이 없다는 것은 벌이가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성은 고착화된 기득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짜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가 탄력성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사회는 정체되고 낙후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구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좋겠지만 기득권에서 배제된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6.5 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기덕 정부인길 부자흉 그 덕을 오래 지킨다. 정절을 지키니 부인은 길하다. 남자들은 중하다. 한기덕은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부인은 시스템의 울타리 내에서 안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부자는 기득권에서 배제된 사람을 뜻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도 이 구절의 속뜻을 연상시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오디세우스는 목마의 꾀를 내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만드는 1등 공신 역할을 하죠.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는 20년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그의 부인인 페넬로페가 문남자들의 구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짰다가 다시 푸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남자들의 유혹을 견딥니다. 그렇게 세월을 견딘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와 다시 만나 해로하게 되고 그녀를 유혹했던 외부인들은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에게 무참하게 도륙을 당해 흉한 꼴을 당하죠. 만약 세월이 좀 길어졌더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페넬로페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결과가 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륙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항흉, 흔들림이 오래간다, 흉하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시절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주역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변화의 학문입니다. 역자를 파자해 보면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끝까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한 가지 이념과 가치에 얽매이다 보면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 지속성이라는 가치는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까요? 뒷부분입니다.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뇌풍 한 개의 6개 효사 가운데 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사실에서 주역 화자의 그런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